이 차는 돼야 되고 네. 찾을 데가 없다 보니 그러니까.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맞아. 또 선배님 그렇다고, 아직 덜 했나요? 다 하셨는데. 내가 끝나면 얘기해 줄게. 알겠습니다. 여기 내가 얘기했잖아. 호루라기 갖다 놓으라고. 호루라기 불면 다음 사람 얘기하면 되잖아. 네네. 네, 어찌됐든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나셨나요? 끝났네요. 자, 한 주간의 시정 정책을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보약이 될 정책을 찾아 처방하는 정책 처방전. 이번 주도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이게 또 한... 오늘도 그나저나 그 주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동네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교통 관련해서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촬영 올 때 이렇게 또 즐겁게 오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어디다 주차를 하지? 나는 이 정책 처방전 오면 다 재밌는데 딱 두 가지가 짜증이 나요. 주차랑 한 줄 평. 네. 근데 이게 우리 촬영장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진짜 여기 저 원고에는 삼산, 달동, 공업탑 이렇게 해놨지만 제가 볼 때 울산은 가장 큰 단점이 주차가 진짜 문제예요. 아니 심지어 구형 리도 지금 주차는 아니잖아요. 리인데도 리.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사람들이 이 차는 돼야 되고 네. 찾을 데가 없다 보니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선배님 아직 덜 했나요? 다 하셨는데. 내가 끝나면 얘기해 줄게. 여기 내가 얘기했잖아. 호루라기 갖다 놓으라고. 호루라기 불면 다음 사람 얘기하면 되잖아. 네, 어찌됐든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나셨나요? 끝났네요. 그 차를 가지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머리에 쥐가 나는 곳이 있어요. 네, 삼산. 여기. 삼산하고 업스퀘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그 근처에서 약속 잡히면 차를 어디다 대야 되노? 맞아요. 요거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와. 택시 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진짜. 제가 사실은 택시비가 12시부터 네 말씀하세요. 택시비가 비싸니까. 삼산동에 약속을 많이 잡아가지고 가는데 찾을 데가 없어 진짜.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하니까 줄이 엄청나게 길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해결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울산시가 평창 현대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이 공영주차장을 지상 5층 규모의 주차 전용 건물을 건립해서 주차 면수를 471면으로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기존에 주차가 240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471대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240면이면 주차 공간 이게 사실 작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삼산은 울산 최대 어떤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주차난이 또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 차량, 불법 주정차 이게 정말 복잡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울산시가 아주 큰 결단을 내린 건데요. 5층 규모의 주차 전용 건물을 건립해서 삼산동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또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 자체가 이렇게 완공이 되면 주차뿐만 아니라 1층에는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관해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이 컨텐츠를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우리 택배 기사님들, 대리 기사님들이 잠깐 휴식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 휴식한 공간도 이렇게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특화 설계한 5개 녹지 공간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냥 주차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계획은 너무 좋은 계획입니다만 이거 만약에 고친다고 이렇게 공사 들어가면 공사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공사는요, 오는 9월부터 착공할 예정이고요. 2026년 6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약 2년 정도 공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또 여러분들도 좋은 이참에 대중교통 좀 이용을 해보고 그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대중교통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 기존에 쓰던 알뜰 교통카드 있죠? 네. 그게 K패스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사실 우리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많이 운전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알뜰 교통카스랑 K패스가 바뀐 게 있습니까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보나 또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로 환급해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앱을 통해 출 도착을 기록해야만 이게 어느 정도 거리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롭
번거롭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K패스 같은 경우는 이동 거리에 관계없이 대중교통비, 즉 버스비의 일정 비율에 따라서 환급해주는 사업인데요. 얼마나 환급해 주는지가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정기적으로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네.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일반인은 20%, 그리고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이제 돌려준다고. 53%는 뭐야? 55를 하든지 50을 하든지 애매하게 50. 아니면 50에서 좀 더 올려주세요 해서 3% 올렸겠지. 그럼 좀 자르자. 제가 55 해줘요. 아 50! 아 50이에요. 51! 51. 52! 52, 53. 뭐 3달러. 자, 그러니까 매월 교통비, 그러니까 대중교통비로 평균 5만 원을 지출하신 분들은 이동거리와는 관계없이 일반 시민은 10,000원, 청년은 15,000원, 그 저소득층은 26,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는 시민이나 한 달에 15번 이렇게 이상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K패스를 사용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알뜰교통카드 어플을 통해서 이용 약관, 또 회원 전환 등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K패스 회원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았던 이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K패스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신규 이용자 같은 경우는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원하는 K패스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교통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는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대대적인 개편을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말이죠.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마쳤고요. 현재는 이렇게 또 수정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말이죠. 예, 다음 달쯤에 이게 수정이 완료가 되면은 버스 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승무원, 그 시의회 등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서 하반기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계획들이 잘 이렇게 수립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해졌으면 좋겠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북구 명촌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 명촌 차고지 공정률이 75%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가 이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인허가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게 해서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10월이면 명촌 차고지 조성이 완료되고 또 연말이면 노선 개편안 시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내버스 외에도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3년 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수소트랙 울산에서 달릴 텐데 더욱 편리해질 울산 교통이 정말 기대되는 소식입니다. 왜 이렇게 축 처지는 거야? 빨리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 빨리 정거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울산 교통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딸기한 한출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하나, 둘, 셋. 네, 짠. 짠! 해오름 동맥의 주축 울산. 아, 저런 문제는 헤어는 돈. 기본을 갖춰야 기회가 온다. 저는 교통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주차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저기 해짝 그 해짝 아닌 것 같은데. 아니네요. 그래서- 그 저희 아들이 그런 짓 많이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하여튼 일단은 몰고 왔어요. 네, 몰고 왔으니까 이제 많은 혜택 누리시고. 네. 저는 그냥 좀 추상적으로 적어봤습니다.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행복이 옵니다. 울산대학교 앞에 성들공영 주차장 아세요? 알아요. 거기도 원래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건물 세우니까 훨씬 좀 될 때가 많아졌어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는 거. 자, 저는 이동이 편한 울산 이제 하루에 5가지씩 다 할 수 있다라고 적었는데 5가지 뭘? 5가지. 이제 우리는 막 바다도 갔다가 카페 갔다가 일도 했다가 3가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교통과 주차가 편리해지면 하루에 5가지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진짜 많이 생각했다. 네. 대본을 이래서 미리 드리는 겁니다. 미리 주는 걸 저는 안 읽어보고 있는데. 아니, 저는 읽어보고 왔는데 글자가 틀렸어요. 울산 시정 소식을 퀴즈로 풀어보는 올퀴즈! 네, 울산시가 태화강변 일대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연결하는 수소 트램 운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은 무엇일까요? 1번 수소 트램은 상부
수소의 전선 대신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와 전기를 발생시키는 연료 전. 이번 235억 원을 투입해 노후 철로를 트램 전용 철로로 교체하고 승강장도 설치할 예정이다. 3번 수소 연간 수소 다량의 청정한 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4. 울산은 이전 다음으로 수소 트램을 운행을 목표로 한다. 틀린 건가요? 틀린 거였나요? 뭐 하루살이 잡느라고 소리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난 3번. 나 4번. 다 4번. 4번.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조금 전에 여기 얘기 난 최초로 알긴 알았는데 설마 저렇게 낼까? 어렵습니다. 컴온. 울산 박물관은 1974년 처음으로 공개된 포니의 공개 50주년을 맞아 5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주제 전시 첫 번째 국민차 포니를 개최하는데요. 다음 중 전시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동차 국산화의 꿈 부분에서는 정주영 회장이 중점으로 두었던 자동차 디자인과 설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2번 최초의 국민차 포니 부분에서는 자가용 시대와 국내 최초의 승용차 수출 도입령 포니에 대해서 알아본다. 3번 포니의 시간 부분에서는 포니 설계에서 단종까지 포니의 연력을 살펴본다. 4번 포니와 놀다 부분에서는 오늘날 포니를 기억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을 다루는 부분이다. 하나, 둘, 셋. 어렵긴 하다. 저도 저 1번 했습니다. 난 2번. 4번. 4번. 정답 1번입니다. 아하. 자동차 국산화의 꿈의 내용에서는 국내 최초의 대량 생산 가능한 독자 생산 자동차인 포니에 대한 개발 이야기를 다룬다. 그 원래 뭐였어요, 보기가? 정주영 회장이 중점으로 두었던 맞다. 자동차 디자인 아, 나 저 생각했는데 그래. 이미 그 패배자가 결정됐는데 문제를 푸는 게 또 틀려서 기분 나쁘다. 틀려서 기분 나쁘다. 어쨌든. 자, 다음 주에도 정책에 대한 가감없는 의견을 전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보약이 될 정책을 찾아 처방하는 정책 찾아!